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제2회 전기산업계사 제2과목 전력공학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 제가 어떻게 했죠? 기억나세요? 대극 시간과 아크 시간을 합한 것 또는 트리콜 여자부터 소까지의 시간인데 3사이클, 5사이클, 8사이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이제 기억나시죠? 개 아무도 없느냐, 빨리 대문을 트소, 그죠? 개 아무도 없느냐, 트소. 그래서 3 더하기 5는 8이죠. 이렇게 오라 그랬죠? 세 가지. 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트립 지령을 받고 또 트립 장치에 동작하여 전류가 차단이 완료되는 시간을 얘기한다. 2번이죠. 그래서, 차단기 트리코일 여자부터 소 시간이 뭐예요? 차단기가 차단할 때 아크가 튀는 것을 제거하는 시간을 합한 것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근데 이런 거 읽어보면 금방 나오죠. 사실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약간 변형한 건데. 안정도 대책에서 다음 중 맞는 거. 조상설비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속기, 동작을 느리게 한다. 조속기 관계없고요. 연계해야 되죠. 리액턴스를 가능한 작게 해야 됩니다. 답은 1번이죠. 자, 보일러에서 절탄기가 뭐냐? 절탄기는 뭐예요? 여기 보일러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주는 게 절탄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하에 깨끗한 물하고 급수갈기에서 온 뜨거운 물을 섞어서 보일러에다가 뜨끈한 물을 넣어서 금방 끓이게 그 절탄기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최대 11%까지 이제 연료비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이제 4번이죠. 했던 거고 다. 보호 계전기 구비 조건입니다. 이것도 뭐 어려운 게 그냥 나오면 잘 보면 답이 나와요. 여자 돌입전류. 자, 넘어가 일단 패스할게요. 자, 고장 신속 차단. 그다음에 필요한 동안 동작 시간을 가지고 동작 시간이 있어야 된다. 동작이 빨리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후비 보호도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고를 신속 차단한다. 그 다음에 경제적이라. 여자 돌입전류에 동작한다. 여자 돌입전류가 뭐냐면 차단기가 개폐할 때 그 개폐 서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폐 서지는 이제 서지 흡수기라든가 개폐 전기 잡아주지 계전기가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가공지선 목적. 우리 철탑비나 맨 꼭대기에 있는 거 뇌방지 또는 뇌격방지 1번이 되겠죠. 이런 건 쉽습니다. 6번. 계전기 중에서 차동계전기죠. 차동계전기. 차동계전기 뭐죠? 또는 비율차동계전기죠. 그래서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쵸? 이쪽과 1차와 2차 사이에 비율차동계, 레티오 디프런트 딜레이라고 해서 비율차동계에 따라서 들어온 전류, 나가는 전류에 차를 동작한다. 그래서 1차와 2차의 전류의 차, 또는 여기 1차고 얘가 2차니까 들어온 전류와 나가는 전류에 차고 동작한다. 1번이고요. 자, 7번. 저압뱅킹 방식에서, 저압뱅킹 방식은 이제 부하가 밀집된 지역인데, 현재, 일반 C가지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그 대신 이제 2차 측을 다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렇게 있으면 2차 측을 다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한 대가 고장이 나면 고장전을 타고 나가서 다 차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싹쓸이 캐스케이드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했어요.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은 뭐부터 쓰세요? 대책. 근데 군데 뭘 설치하죠? 고장 개폐기 또는 고장 부분 개폐기인데 줄여서 고장 개폐기에 따라서 사고 구역을 축소하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4번이고. 직류의 좋은 점은 이제 역률이 항상 1이다. 그죠? 효율이 거기서 우수하고 리액턴스가 없기 때문에 또 비동기, 주파수가 없죠?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비동기 간의 연기가 가능하다. 뭐 이런 거. 그 대신 단점이 승합 강압이 안 된다. 차단이 어렵다. 그래서 고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중 장점은 역률이 항상 1이다. 맞죠? 그 다음에 회전작에 이거는 누구예요? 교류죠. 그 다음에 전력 변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단점이죠. 그 다음에 승합 강압 안 되고요. 답 1번입니다. 9번 주파수 용량 델타 결선 충전 용량 구하라. 이것도 다 우리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만 잘 보시게 되면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충전 용량인데
충전 전류가 충전 용량이죠. 충전 용량은 보통 이제 만약에 얘가 델타 결선일 때는 3오메가 CV 제곱이고, 만약에 얘가 Y 결선이다라고 하면 오메가 CV 제곱이잖아. 또 아무 말이 없어 Y 결선 기준이죠. 근데 여기서는 델타 결선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 하게 되면 3에다가 2파이 곱하기 60에다가 C값을 잘 보게 되면 걔가 6파이분의 2인데 마이크로 페로시는 킬로미터만 안 듣죠? 그럼 전체 C값이 6파이분의 1이고 C값, 그 다음에 전압이 얼마? 2만 볼트의 제곱. 2만의 제곱이고 10의 마이너스 3승 KV죠. 이렇게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암산하기 편하게 났죠? 답 2번입니다. 10번 전류가 도심의 중심은 들어갈수록 작아. 그러니까 전류가 어디 있죠? 껍데기 오른다는 얘기죠. 표표가. 아이고 쉬워라. 답 1번입니다. 11번 아이고 또 뭐 다 X 부분에 X가 거기 보면 앞에 접지 원래 이제 위에 있는 계전기 3개는 OCR 계전기고 밑에 있는 계전이 접지선이 물려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OCGR이거든요. 그래서 OCR 계전기가 이제 지락전류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G가 이제 지락이니까. 근데 지락전류도 과전류니까 오버커런트가 붙은 건데, 그래서 일단 지락전류 잡는다. 지락전류 잡아준다. 지락전류 영상전류죠? 답은 그래 4번입니다. 지락전류가 영상전류 4번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사이클 순서, 이것도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 보일러 급수는 게 절탄기가 있어요. 그 절탄기에서 찬물 거쳐서, 또는 뜨거운 급수갈기에서 온 물을 갖다가 보일러에 넣어주고, 보일러에서 이제 과액을 거치고, 터빈을 때리고, 복수기로 이렇게 오죠. 그래서 절보, 과터보, 이게 사이클 순서가 들어오죠. 근데, 이 절탄기에는 이제 급수 펌프가 달려 있습니다. 급수 펌프가 있어서 지하에 깨끗한 물을 항상 퍼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복수기에는 이제 순환 펌프가 있는데, 여기서 뭐 종류만, 흐른 것만 물어봤는데, 이게 랭킹 사이클이죠. 여기에 이제 제열기를 추가해서 오게 되면 제열 사이클이고, 여기에 급수갈기 추가해서 뜨거운 물로 오게 되면 급수갈기고, 얘는 제열 사이클이고, 여기는 재생 사이클이고, 급수갈기가 있으면 재생 사이클, 얘가 없고 얘가 제열기가 있으면 제열 사이클, 두 개 다 있으면 제열 재생. 지금은 이제 기본 사이클이 된 거니까 랭킹 사이클이니까 급수 펌프가 이제 복수기니까 2번이 되겠죠. 13번 절연 협조의 충격이 뇌라고 보시면 돼. 뇌. 낙뢰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동작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절연 강도가 낮은 놈이 먼저 동작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일단은 변압기죠. 변압기가 있고 나머지는 뭐 등등이 있습니다. 등등등. 그러니까 변압기가 TR, 변압기가 가장 낮아요. 높은 점이 들어왔을 때. 높은 점 다 터지는데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변압기가 제1보드에서 가장 낮이고 가장 비싸니까. 근데 변압기 먼저 동작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피레기죠, 피레기. 피레기가 강도가 제일 낮아요. 피레기가 강도가 낮기 때문에 먼저 동작을 하죠. 그럼 얘는 터지는 게 아니라 얘를 땅으로 흘려서 얘를 보호하니까 자동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레기가 가장 낮고 그다음에 변압기, 나머지 기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레기가 낮고 그다음에 변압기, 그게 1번이죠. 요거 순서를 지금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반대 이렇게 낼 수도 있죠. 간연대에서 이렇게 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낸 거죠. 이해 가세요? 기존의 간연들은 피레기, 변압기 등등등. 지금은 피레기, 변압기 이렇게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것까지 만약에 몰라서 틀리게 되면 조금 힘들죠. 뭐가 힘들어요? 고점수 맞기. 그러니까 합격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좀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 책에 있는 내용인데 엔탈피가 뭐예요? 증기나 물이 보유하고 열량이라 그랬죠? 그래서 답 3번이고요. 15번. 최대 수용 전력을 합성 최대 전력 나눈 거. 이게 뭐예요? 어휴, 쉽죠. 부등률이죠. 16번. 연가가 뭐죠, 연가? 연가라는 것은 선로를 몇 등분한 거?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은, 선로가 RST가 있으면, 이렇게 3등분한 거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려서 위치를, 위, 아래, 중간을, 위, 중간, 아래를 이렇게 골고루 분산했는데, 전체를 몇 등분한 거? 그렇죠. 3분의 1등분, 3등분한 거죠. 그럼 이렇게 한 이유는 뭘 평형시킨다? 선로 정수를 평형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17번. 지름이 5mm, 그럼 반지름이 2.5mm, 간격이 1m, 정삼각일 때 L값을 구하라. L은 0.05 플러스 0.46장의 5끝에 러고 10에다가 R분의 D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D-를 구해야 되는데 정삼각일 땐 세 변이 같잖아. 그죠? 이렇게. 그러면 D- 어떻게 구하죠? 얘는 D1, D2, D3를 한다면 3에다가 D1, D2, D3 얘가 D1, D2, D3인데 정삼각 배열은 사실 가상적인 배열입니다. 그럼 세 변이 같으니까 D의 몇 승? 3승이잖아. 그럼 D-는 얘가 3승이고 얘 3승이 나오죠. D-가 D가 되니까 그냥 얘가 D-가 D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0. 플러스 0.7 50에 반지름은 거기 5mm니까 2.5mm 마이너스 3승이고 그 다음에 등가성원 거리가 얼마? 그냥 1m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 그냥 뚜둑입니다. 마이너스 3승이죠. 5승 했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를 뚫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계산기 뚫을 때 로그 곱하기 10이 아니죠. 로그를 우리가 fx 누르고 카시오 fx 누르게 되면 로그 누르면 자동으로 가로가 열리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기 눌러서 요거 집어넣고 가로 닫으면 되겠죠. 여기다 굳이 로그 10을 막 눌러가면 안 됩니다. 이 로그 10이에요. 우리 지금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조금씩 하잖아요. 그죠? 조금씩 아니라 대대적으로 하죠. 여행도 안 가고.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이제 좀 대체되는 게 계산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카시오나 샤프를 대체하는 계산기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좀 아쉽죠? 자, 이렇게 됐다 보고요. 2번입니다. 18번, 후비 보호 개전 방식. 이것도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인데, 후비 보호 개전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보가 못 잡는 걸 잡는 게 아니라 어떤 주보 개전기가 원래 잡아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못 잡을 때가 후비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1번, 주보 개전기 어떤 이유. 그 다음에 주보 개전기의 결함. 그 다음에 차단기 사고 등, 차단기 자체 사고예요. 주보 개전기로서 만약에 주보 개전기가 부득이 보호할 수 없는 장소. 후비보 개전기의 정정값은 주보 개전기와 세팅값은 동일하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 후비보호와 주보가 동일하게 동작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주보는 3초에 따라 떨어져라, 후비보호는 5초에 떨어져.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당연히 설정값이 다르죠. 근데 약간은 3번이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차단기 사고 등, 그죠? 그 해설을 볼까요? 후비보호 개전기 아래처럼 주보호 개전기나 보호할 수 없을 경우 보통 이것을 백업과 동시에 사고 확대를 위해서 주보호 개전기 병설되는데 주보호 개전기가 어떤 이유로 정지, 그 다음에 어떤 결함, 차단기가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차단기 사고 등 주보호 개전기가 보호할 수 없는 장소 딱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 4번으로 가야 됩니다. 자, 19번. 역률 0.8, 그 다음에 1000kV짜리, 거기에 콘덴서 6000짜리 달게 되면, 당연히 콘덴서의 목적이 역률 개선이죠. 그렇게 되면, 역률은 몇 프로 개선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유효전력은 피상전력에다 역률 곱하면 되죠. 0.8이라 했으니까 얘가 8000이고요. 무효전력은 똑같이 여기에다가 0.6이 되겠죠? 0.8이 0.6이니까 얘가 600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률은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는 그래서 유효전력의 플러스 무효전력 제곱의 유효전력. 그럼 얘가 8, 6이니까 8, 6, 8이면 얘가 0.8 딱 나오죠. 그죠? 얘가 6, 8, 10이니까 10분의 8이니까 0.8, 80% 딱 나오잖아. 근데 콘덴서를 얼마짜리 한 거예요? 거기? 콘덴서를 6000짜리 단 거죠. 6000짜리. 그래서 6000을 달게 되면 역률을 개선하면, 그죠? 그래서 6000짜리 달게 되면
그때 유효전력은 이렇게 된 거죠. 피상전력을 일단 구할게요. 피상전력은 유효전력의 제곱 8,000의 제곱 플러스 그러면 무효전력이 얼마 돼요? 콘덴서가 6,000 되니까 빼기 6,000 하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럼 0의 제곱이니까 얘가 8,000이 그냥 되죠. 피상전력이 그냥 8,000이 되죠. 그럼 역률은 사실 100%가 개선된 거죠. 왜 그러냐면 무효전력이 없어졌으니까. 콘덴서 단만큼 없어지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는 역률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역률은 몇 프로 개선되냐라고 물어보면 8의 제곱 플러스 6 빼기 6의 제곱에 8이니까 얘가 1이니까 얘가 100%가 나오잖아요. 역률은 100%가 개선되는 거죠.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뭐냐면 부하는 콘덴서 설치 전에 몇 프로가 되냐. 즉 무슨 얘기냐면 콘덴서 설치 전에는 얘가 전일 때는 용량이 얼마 피상전력이 만이잖아요. 근데 콘덴서 설치 후에 용량은 얼마예요? 8,000이잖아요. 그럼 8,000짜리 용량이 얼마로 작아진 거예요? 만짜리가 얼마로? 만짜리가 8,000으로 작아진 거죠? 80%로 감소한 거죠. 그 감소치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몇 프로 했느냐? 만짜리가 8,000 됐다. 그럼 만짜리가 8,000 됐다. 0.8로 됐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80%로 용량이 감소했다. 변압기 용량이 감소했다. 이런 얘기죠. 답은 그래서 80%입니다. 답 3번입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역률이 좋아지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00%가 되니까 여기다가 얼마? 유효전력이 만이니까 10,000kW가 되겠죠. 그러면 8,000kW짜리를 얼마로? 10,000kW 전력을, 유효전력을 이렇게 증가한다든가 8,000kW짜리를 이렇게 10,000kW 증가할 수가 있고 아니면 10,000kW를 증가하지 말고 유효전력을 그냥 8,000짜리 쓰게 되면 변압기 용량은 8,000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 유형은 사실 실기 문제고 조금 몇 번 풀다 보면 아는데 말뜻이 좀 애매하죠. 걸리는 부하는 그러니까 콘덴서 설치 이전에는 6,000이었는데 만이었는데 6,000짜리 하게 되면 그때 변압기의 용량은 캐브에는 부하를 설치 전에 값에 얼마로 작아지냐 이걸 물어본 거죠. 뭐 이런 거 그냥 가감하게 틀렸다 봅시다. 20번 삼상삼선식에서 대지가 0.5038 성관이 0.1237 C값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 CS 몇 CM이죠? CS C는 CS 3CM이죠? 그래서 CS가 대지 정전 용량이 0.5038 플러스 3 곱하기 CS가 0.1237 CM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게 되면 답이 몇 번? 2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건 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책에 다 있는 거고 19번 같은 문제 그 다음에 없어요. 19번 굳이 뭐 19번 말고 또 얘기한다면 18번 정도? 그쵸? 여기서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2회차도 한 문제, 아주 어려운 건 한 문제, 지금 이것도 풀어놓고, 나중에 다 해놓고 조금 생각하면 5분, 3, 4분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100%가 없잖아요. 만약에 여기 100%라고 나오면, 80이 아니라 100%가 나오면 그거 찍을 우려가 있는데, 100%가 아니니까 뭘 물어보는 거지? 잘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험이 출제가 됐다. 다행이다. 그 전에. 자, 이렇게 해서 19년도 2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19년도 3회 문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